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YG엔터 주식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진 대표적인 엔터사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이제 YG엔터뿐만 아니라 엔터 4사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4개의 기업들이 상장사 4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이 부분들을 단순히 뭐 YG엔터가 뭐 블랙핑크와에 대한 어떤 개별 협상이 뭐 불발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너무 YG엔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엔터사 쪽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다 빠져나간 것이지 뭐 YG엔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YG엔터를 분석하고 우리가 전망해 볼 때 단순히 그냥 블랙핑크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너무 포커싱 하지 말자. 오히려 앞으로 우리 YG엔터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전망을 해보고 또 투자 관점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YG엔터의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며칠 사이에 뭐 우리 베이비몬스터죠. 자, 작년 하반기에 11월경이죠. 데뷔한 이후에 이렇게 내용들, 좋은 소식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뭐 내용들은 아마 다들 이렇게 YG엔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인기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정상에 올랐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스톡 인 더 미들이죠. 예, 이 부분들 이렇게 흥행을 잘 이어가고 있다. 뭐 아주 단시간에 단 하루 만에 뭐 1000만 뷰를 기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타이핑 치면서 좀 말씀드릴 건데 투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최근에 좀 좋은 소식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죠. 지분이 원래 16.8%였어요. 16.8%. 예, 이 부분이 이번에 최근에 자사주 매입한 거 아시죠? 200억 규모. 200억 규모로 19.33%로 증가했어요. 예, 200억 규모로 매입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실제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 나타나 있죠. 여기 양현석 이렇게 보이시죠? 양현석 19.33%로 늘어난 게 실제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1월 22일 이렇게 내용이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일단은 이렇게 좀 간단히 보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는 주가 부양하기 위한 상승 모멘텀 중에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뭐 나중에 이제 자사주 소거까지 해주고 뭐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YG엔터를 최근에 주가 바닥 영역에서 저가 매수세, 자 1월 18일자로 공시된 걸로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데 상승하는데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YG엔터가 저가 매수세까지 들어가고 또 실제 또 양현석 프로듀서가 또 이렇게 자사주까지 매입해주면서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더 기대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느냐? 제가 지금 이렇게 타이핑 치면서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결국 주가 상승 모멘텀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엔터사나 또는 뭐 영화 만드는 저기 그 영화사나 아니면 게임을 만드는 게임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성장 동력 엔진이 될 수 있는 것들은요, 우리 그 엔터사로 보면 그룹입니다. 그룹, 우리 멤버들, 실제 뭐 걸그룹, 보이그룹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결국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어떤 성장 동력들이잖아요. 게임은 신작 게임이 될 거고요. 그쵸? 영화는 신작 영화가 될 겁니다. 다 같은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되는데, 엔터사들은 아무래도 신인 그룹들에 대한 어떤 매출 영향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물론 기존 걸그룹 블랙핑크 다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베이비몬스터도 앞으로 기대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보는 판단에서는 단 1도 반영되지 않았다. YG엔터는 아직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작년 올해 여기 정도입니다. 작년 여기 정도하고 올해 정도 수준을 놓고 보고, 또 과거 또 수년간 이거 너무 너무 굵습니다. 좀 더 바꿔볼게요. 요렇게 작년 상반기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작년 연말하고 올해 상반기 보고, 작년 요맘때 그리고 여기 또 재작년, 그렇죠, 2022년도 2021년도로 보면 꾸준하게 기술적으로 지지와 저항대가 겹쳤었던 대략 한 4만원에서 44,000원 정도 사이 가격입니다. 네, 이 가격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서 부담 갖지 말자, 여기에서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우리 회원분들 가운데서도 YG엔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비중 자체가 지금 10% 채 전후 가격입니다. 10% 전후. 자, 그러면 이 YG엔터에 대해서 지금 그 정도 비중에, 그리고 손실률도 한 10% 전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손실률에 부담 절대 가질 필요가 없다.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YG엔터의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주가를 지금 투자 비중 자체가 뭐 30% 40% YG엔터의 몰빵 이게 아니기 때문에 10% 채 되지 않는 이 투자 비중을 가지고 향후에 15% 20% 비중을 늘렸을 때에 향후에 이 주가가 6만원 7만원 8만원 다시 높은 가격으로 갔을 때 우리가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이 YG엔터가 언더로 더 내려가서 여기에서 내려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향후에 올라갈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투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요, 저는 이제 과거 대비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트레저 보이그룹 잘 아시죠? 2월 일본에서 미니 3집 3집 이번에 발매하면서 본격적으로 올해 활동 시작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비몬스터, 아시겠지만 신 걸그룹이잖아요. 2월 1일날 스터기 인더 미들 이번에 좀 발매가 됐고,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신곡이 어쨌든 이번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4월달, 우리가 4월달 좀 기대되는 부분들인데 4월 1일입니다. 이것도 첫 미니 앨범이 이제 발매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앞에서 좀 건강상의 이유 또 이런 것 때문에 아현 멤버가 잠시 좀 휴식 기간을 좀 가졌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완전체로 좀 복귀하게 되는 거고 7인조로 이제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4월 첫 이제 미니 앨범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트레저하고 베이비몬스터의 본격적인 활동이 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블랙핑크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 IP 자체를 우리 YG가 가지고 있잖아요. YG엔터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기존의 어떤 IP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들은 꾸준하게 발생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블랙핑크에 대한 어떤 음원 활동, 그 다음에 저는 광고 이런 것들 개별 활동은 어쨌든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개별 활동은 일단은 안 돼요. 그쵸?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계약을 이번에 성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개별 광고라든가 개별 활동에 대한 음원 활동들은 다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대신에 그룹 내 활동들은 다 이번에 계약을 다 작성을 잘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블랙핑크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분명히 남아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전 부분에 대해서 개인 활동과 또는 이런 그룹 활동들 모두 다 계약이 잘 체결됐으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건 이제 지난 과거니까요. 블랙핑크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그룹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대를 가져가면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항상 전에도 YG엔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신인 그룹에 항상 기대치를 많이 부여해야 됩니다. 예. 결국은 뭐 영화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게임사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엔터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어떤 노래나 음원이나 또는 신 걸그룹들이나 뭐 보이그룹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들 성장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블랙핑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파이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 볼륨 자체가 엄청나게 이미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의 그거보다 더 많이 더 높은 영업이익과 매출을 올리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부딪힌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파이가 이미 캐파가 이미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엔터사들은 어떻게 하죠? 계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신인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계속적으로 멤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앨범들도 계속 나오듯이, 그쵸? 공연 활동도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엔터사들의 주가에 영향력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투자자분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도 뭐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하락보다는 좀 더 상승 기대감을 투자자분들이 더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의 이 주가 수준에서 투자자분들이 더 낮은 가격에 대해서 내가 더 싸게 사야지라고 밑에서 내가 받아야지라는 욕심보다는요. 아, 이제는 어느 수준에서 얘가 바닥치고 갑자기 튀어오를까에 대한 걱정을 더 하셔야 돼요. 그 걱정을 더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 올해는 뭐 NCT 위시, 그다음에 넥스지라고 하는 일본에서 데뷔할 또 그룹들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하이브에서 또 멤버 캐치아이라고 해서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에선 프로젝트 C라고 해서 데뷔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도 직접적으로 이 멤버들을 창출해서 그 현지 멤버들이에요. 현지인들을 통한 이 걸그룹 또는 보이그룹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실제 엔터사들이 현지 아이돌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평가입니다. 증권가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 현지의 어떤 그 아이돌 그룹들이 성장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현지에서 안착되고 그게 매출과 영업이익들로 좀 이어지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을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금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가가 3, 4년 또는 5년 정도 우리가 내다봤을 때 이미 주가는 바닥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해서 주가는 이미 상당히 높은 가격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가격보다는요 더 높은 곳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엔터사들의 입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너무 걱정보다는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많으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자분들에게 주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요것부터 먼저 한번 좀 볼게요. 시가총액으로 놓고 봤을 때요.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겠지만 여기 HLB라든가 셀트리온 제약은요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HLB는 상장 폐지 이후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고 빠르면 아마 3, 4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상장 폐지되고 소멸되잖아요. 셀트리온이 이제 흡수병 되는데 그 셀트리온 제약도 없어져요. 자, 그러면 3, 4위 종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 코스닥 내에서 시총 상위 주식들 가운데서 우리 JYP도 있고 SM도 있고 한데 YG엔터는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만 자, 이들 엔터사들도 역시나 저는 시총 규모에서 약진하면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순위 싸움을 앞으로는 좀 본격화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코스닥 시장 내에서 2차 전지 대장을 필두로 해서
뭐 저기 그 엔터사와 그다음에 여기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IT 반도체, 예,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또는 로봇 테마라든가 이쪽에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좀 시총 비중을 많이 키워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전망을 그렇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 엔터사들이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주가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대략 한 4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4만원 정도에서 꾸준하게 수년간 바닥을 다지고 올랐었던 과거 역사 히스토리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다만 그 앞에서는 뭐 2만원대 이하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약간 특수성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냐면 코로나 때, 예, 코로나 때를 이때 시기에 뭐 급격하게 급락했었던 시기도 있는데, 자, 그동안의 이 과거 데이터를 좀 보면 그거보다는 최근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얘는 4만원 정도까지 오면 지속적으로 받아 올리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YG엔터가 최근에 43,400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저점이 얼마였나요? 41,100원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네, 공교롭게도 요 4만원 가격에서, 네, 지분 확대한 가격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네, 공시했던 요 시기입니다. 투자자분들. 네,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혹시 그 주식을 매우 잘하는 어떤 트레이더일까요? 예, 굉장히 타점 저는 잘 잡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거기서 저가 매수세가 잘 유입되면서 또 자사주 매입이라는 또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반등이 잘 나왔고요. YG엔터가 요 4만원 가격 정도 수준에서 지금 와리가리 하면서 저는 바닥을 좀 잡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실적 부분이겠죠.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2월 중순께 있을 텐데, 항상 YG엔터가 조금 늦게 합니다. 그래서 2월 중순께 실적 발표,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말고 돌아오는 주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 블랙핑크 뭐 또는 뭐 트레이저 등등 주요 그룹들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실제 지금 예상치 전망치를 좀 둔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이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YG엔터가 지금 실적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이 4만원 정도 영역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저는 바닥을 분명히 확인할 것으로 좀 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실적에 대한 부담감, 리스크를 투자자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실적 악재가 혹시 주가에 대한 악재를 털어낼 수 있는 어떤 해소 부분으로 좀 기대를 해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YG엔터 좀 더 긴 관점에서 놓고 보면 4만원 정도 이 가격 전후 가격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가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연간 차트로 놓고 보면 YG엔터 한번 보세요. 작년에, 예, 2023년도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강하게 좀 치고 나갔었던 거, 근데 이게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 틀에서 연간으로 한번 놓고 보세요. 수년간 이 YG엔터 같은 경우는 한 4만원대하고 5만원대 영역 가격에서 상당히 지금 박스 치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면 윗꼬리가 달려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YG엔터는 본격적으로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어떤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주가에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예, 아무래도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멤버들의 그룹의 어떤 멤버들의 약간 좀 JYP나 또는 SM 대비해서는 좀 더 뭐 작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너무 블랙핑크에 지금 뭐 의지하는 건 아니냐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앞으로 향후에 더 기대치를 좀 감안했을 때, 그리고 그동안에 뭐 JYP라든가 이거 한번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YG엔터입니다. JYP부터 먼저 볼게요. JYP, 그쵸?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네. SM도 마찬가지죠.
하이브 볼게요. 네, 대표적인 우리 음원 4사니까요. 보시게 되면 하이브도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 같이 한 30-40% 정도의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다 같이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YG엔터의 문제가 아니다. YG엔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 그리고 내년 또는 그 후에 전반적으로 엔터사들의 수급이 그럼 계속 이탈될 거냐?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점차적으로 수급들이 유입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YG엔터에도 주가에 분명히 반영될 것으로 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 타점, 저가 매수 기회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항상 이런 엔터사나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항상 저가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저가를 저 가격이 저가야 저기가 최바닥이야 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분석해 드리는 건 4만원 정도 영역은 이 정도 가격은 우리가 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가 최바닥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지나가 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미래를 점치는 뭐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점쳐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추세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림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추세가 돌아나가는 거 분명히 제가 지금 분석해보고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주식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직감적으로 놓고 보면 야 그래 4만원은 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YG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이 60일 추세선 있죠. 우리가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면 60일 추세선 이 추세선이 큰 틀에서 자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를 와리가리 하면서 회복되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나가는 그림들 나오면 투자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바닥을 예를 들어서 제가 4만원 정도 수준 전후 가격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4만원 정도라고 우리가 그냥 딱 찍고 보면 그럼 이 정도 가격 수준에서 얘가 와리가리 하면서 치고 나가고 또 횡보하고 또 치고 나가고 횡보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60일 추세선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나가는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네, 60일 추세선을 넘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돌아나가는 그림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YG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감행해야 되는 시기들이 바로 이런 시기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주식을 사게 되면 아무래도 좀 늦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도 4만원 정도 시기에서 이거 우상향 돌아나갈 수 있으니까 타점을 잘 보시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라? 저가 매수 기회로 공략을 해야 된다. 다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도 이런 타점들을 공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으로 좀 잡아드립니다. 물론 우리 저 유료 회원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매도 신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도해라 라고 지금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에 YG엔터나 또는 이런 엔터사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비중을 차근차근 조금씩 모아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뭐 매도 신호 조금 나온다고 해서 바로 다 전량 막 매도하고 팔아버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거에 우리가 카카오라든가 HLB나 그런 관점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막 비중을 축소하고 막 팔고 나가고 이건 아니고 천천히 매수 신호에서 제가 타점을 보고 의견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는 포트폴리오 비중에서도 10% 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도 YG엔터도 제가 향후에 차후에 보고 10에서 15% 또는 최대 20% 정도까지는 이 한 종목의 포트 비중을 좀 늘려나갈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매매 신호들 타점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 나가는 그림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주가가 6만원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저항 매물이 6만원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6만원 정도 수준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는 이미 수익 전환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만원대의 매물 구간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6만원대에 많이 쌓여 있는데 자 6만원대에 올라가 있을 때는 우리는 이미 10에서 한 20% 가량은 수익이 나 있어야 됩니다.
예. 앞에서 저 카카오 뭐 저기 HLB 다 매매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이렇게 수익이 나 있어야 카카오처럼 또는 HLB처럼 매도 신호 나왔을 때 비중 축소했다가 또 다시 밑에서 비중 받고 하는 과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본전이나 손실 구간에서 자꾸 사고팔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Y젠터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추세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그럼 사고팔고 하는 과정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Y젠터로 꾸준하게 수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분명히 명분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Y젠터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정리해 드릴게요. 추세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우하향 추세입니다. 아직은 우상향으로 돌려 세우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미 그런 부분들이 실적 둔화 그리고 또 블랙핑크에 대한 어떤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 이슈들 다 주가에 저는 선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YG엔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엔터 4사 주가들 다 같이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수급적인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앞으로 수급적인 영향에서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기간을 250 1년치로 좀 볼게요. 그럼 1년치로 보면 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어쨌든 매수 공략을 앞으로 좀 해주면서 YG엔터를 좀 받아줄 때 우리 투자자님들이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아야 돼요. 너무 늦어버리면 주가가 이미 6만원, 7만원, 막 8만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려고 그러면 또 높은 가격에서 투자자분들 잘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잘 유념해서 좀 잘 보시고 추세가 자꾸 우상향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할 때는 저가 매수를 계속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팔고 나섰던 거 보이시죠? 예, 앞으로는 외국인들과 이런 기관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분명히 들어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개인 투자하는 수급들이 이탈해서 빠져나가겠죠. 예,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면서 Y젠터는 다시 한번 52평, 12평, 22평 추세를 좀 올려 세우면서 우상향으로 좀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우리가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Y젠터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영상을 찍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추세가 돌아나간다면 꾸준하게 자주 영상을 또 찍을 수밖에 없는 우상향 종목으로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Y젠터 너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자. 향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목표치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8만원, 9만원 그냥 이렇게 가격 찍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우상향할 때 나중에 우리는 큰 수익률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사고팔고 대신에 이 종목이 지금 뭐 저평가 뭐 또는 바닥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그냥 롱 투자가 아니라 항상 아시죠? 항상 주식은 변동성을 주면서 가니까 사고팔고를 좀 잘해서 꾸준하게 레버리지 효과를 좀 키우면서 수익을 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YG엔터에 대한 또 긍정적인 부분들, 좋은 이슈들, 또 아이디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